안녕하세요. 정말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느라는 종목을 볼게요. 지금 본느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좀 동반하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 시각 10시 26분인데 이렇게 거래가 동반하면서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시피 이렇게 이게 일봉이죠. 이렇게.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저도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단순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점점점 그건 더 가속화되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제 방송을 계속해서 꾸준히 들으신 분이라면 제 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고가가 낮아지다가 그죠?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다가 여기 그죠?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단순하지만 이 넥자리를 지지를 하죠. 이렇게 또,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내려오다가 흐름을 바꾼 자리를 변곡이라고 하죠. 그다음부터 주가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죠. 흐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흐름이라는 말을. 어떤 한 주가의 방향이 고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니면 시장에서 공감대가 이 고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보다 가격이 비싸기 전에 팔아버린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의 흐름이.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판단되니까 누가 팔아 나가겠죠. 반면에 어떤 흐름을 비싸게 주고서라도 그 흐름을 바꾸겠다라고 의지가 보인다는 그런 구역은 이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아니면 공감을 해서 시장이 공감을 해서 우상향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거죠.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흐름 여기도 보시면 그 전에 지지와 저항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떠냐면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었었고요. 그죠? 저항이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지지로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주가는 빠졌죠. 그러다 반대로 이제 머리를 들면서 비싸게 주고서 누가 이런 변형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봉에 작년부터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이렇게 걸쳐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름을 그죠?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내려오다가 여기 보게 되면 변화를 준 시점에서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점이 갖는 의미는 매칭을 시켜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다가 여기서 그죠? 올해 초에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저점이 높아져가는 다시 얘기되면 이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은 아주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했던 모습. 그랬는데 내려오다가 변화를 줬다. 그래서 작년 추석 기점으로 제가 이런 거, 그러니까 주봉 기점으로 해서 변화를 주는 시점을 굉장히 많이 봐라. 이렇게. 그런 자리가 우리는 소위 말해서 흐름의 변곡이 될 수가 있고 그 변곡은 한 번쯤은 이렇게 올라가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좀 빠지고 있죠. 그죠? 위쪽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고 좀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이 저점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저점은. 그래서 얘는 월봉에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왔던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전저점 그죠? 여기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은 지지 라인이 근데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만나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부분을 보게 되면 요 일봉에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분간이 안 가지만 시야를 확대해서 월봉 내지 주봉으로 확대해 보면 이 자리는 저 밑에서 올라오는 대추세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올해 말쯤에 저점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 흐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대추세 추세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자리가 결국에는 여기하고 만나는 자리였고 결국에는 주봉, 일봉, 월봉 다 이렇게 만나는 자리였다. 이렇게. 그래서 본느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면 일단은 전저점이 2,4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지켜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일봉에 보면 이 변곡을 만들어준 지점을 이렇게 따져봐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죠? 이탈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면 저항 라인으로 바뀌니까 얘는 당분간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이기점. 이렇게, 그죠? 왜냐면 여기가 거래가 많았던 거죠.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깨져서 저항받았던 자리가 쭉 빠졌죠.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저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의 저항하고 매물 저항. 그 다음에 지지는 흐름의 지지하고 더 큰 지지 라인. 그러니까 이제 시야의 확대. 그래서 월봉하고 주봉의 지지 라인. 일봉에서는 우상향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450원이라고 하는 가격 기준은 이렇게 월봉하고 그 다음에 주봉하고 만나는 자리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단기적으로 이 라인 3,200원에 3,500원은 저항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파동의 범위가 당분간은 이 저점에서부터, 그죠? 저점에서부터 여기 3,250원에 3,500원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은 더 높다는 거죠. 위쪽으로. 그래서 본능은 지금 그런 형태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을 사고 파는 거죠. 가격을. 이 가격의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기준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대응 어떤 대응? 진입하는 것도 대응, 손절하는 것도 대응, 그 다음에 청산하는 것도 대응. 그래서 각각의 의미 있는 가격대를 오랜 시간에 흘러왔던 내용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응 기준 가격을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다. 본능은 그래서 지금 이 저점 2,45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은 2,4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3,250원, 3,500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는 거죠. 우상향으로 갈 확률은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주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가격 분석만 갖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얘가 이 고점을 찍고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 이게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서 무게를 실어서 위로 끌고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오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의 흐름을 먼저 보게 되면 본느는 작년 그 전반기 87억, 작년 후반기죠. 109억. 근데 올해 전반기 140억, 123억. 조금은 뭔가 좋아지긴 하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빨간색으로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들쑥날쑥하죠. 그만큼 매출액 구조는 약간 늘긴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다지 개선되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최근 1년간의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퀘스천이 좀 찍히죠. 자,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이거 화학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근데 이게 화장품 쪽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92억, 470억, 그 다음에 요건 빼고요. 그죠? 그 다음 360억. 좀 느는 척 하다가 작년에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에서 적자가 되어버렸죠. 그게 이제 올해는 조금 개선되려고 하는 여지는 있죠. 그러나 요 부분이 일단 파래졌다. 그리고 분기 실적이 아직도 빨간 쪽으로는 전환을 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실적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화장품 대중국 경쟁력 하락 우려로 화장품 지수 또 내렸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업종이 이제 화장품이니까, 그죠?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경계심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쭉 보면, 결국에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죠. 주가 반등 모멘트는 화장품이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이 얘기인데, 본느 5% 상승. 이게 6월 달에 나온 거예요. 노마스크 정책 수혜조 등. 이건 이제 6월 달이었으니까 한참 전에. 거기가 거의 피크 찍었던데. 그럼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뭔가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주라고 하면서 주가는 빠져요. 악재일 것처럼 얘기하면 주가는 또 오르기도 하고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지나고 나야 안다. 지금 현재는 주가가 우리 중국 그 얘기 소비자 이것 때문에 흔들거릴 수 있겠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작년에 2분기 실적 양호한다. 이제 재작년이죠. 2019년 6월달에. 그러면 그 당시를 한번 볼게요. 2019년 이게 여기였었죠? 2019년 6월쯤. 뭐죠? 2019년 6월 후방 봤던 게 어딨어? 여기 2분기 실적 양호라고 하는 그 순간 주가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분석, 세상에 노출된 거 가지고 한간에 떠드는 걸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가 분석을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항상 재무제표, 그죠? 실적 추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요거 좀 세모죠, 그죠? 본느라는 기술적 분석, 즉 가격 분석, 차트 분석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변곡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2,450원이 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지금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 분석, 정보 분석 이런 거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베팅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낫겠죠. 차트 속에서 나타난 가격의 흐름을 황 대표가 왜 중시 여기냐면 가격은 결국 내가 사고 파는 뚜렷한 대응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뚜렷한 종목은 저는 많이 선호를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본능은 단기적으로 즉 일봉에서의 변화 그리고 주봉과 일봉에서는 눌림목을 주고 2,450원 확인하고 우상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느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3,200원에서 3,500원 사이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2,45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자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이런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종목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